우리 물건의 최대의 장점이 뭐예요? 2차선 국도에 바로 붙어가지고 진출입을 할 수 있다. 도로에 바로 붙어 있는 땅, 요 자체가 상당히 메리트입니다. 그러니까 뭐 양감 톨게이트 들어가기에도 편하고 향남 신도시 들어가기에도 편리하기 때문에 상당히 뭐 좋은 도로죠. 그런 근처에 우리 경매 물건도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건물의 연식이나 토지의 모양 이런 거 감안했을 때는 신권은 조금 비싸죠. 근데 이제 2회차 이제는 좀 고민을 해봐야 될 타이밍이기는 합니다. 반갑습니다. 공장투자의 진심인 남자 최리원입니다. 오늘은 화성시 향남읍 요리에 나와 있는 공장 경매 물건을 보러 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들어가고 있는 이 동네가 화성시 향남읍 백토리라는 동네입니다. 해서 백토리를 넘어서 요리로 이어지고 요리 넘어서 사창리 이렇게 이어지는 라인이기 때문에 요 2차선 국도변을 따라서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공장들이 좌우에 상당히 많이 포진이 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인 뭐 공장 밀집 단지 중에 한 동네죠. 저기 앞에 KTX 고속철도 저 굴다리 밑으로 해서 지나갈 건데 여기 왼편 안쪽으로는 길성리라는 동네예요. 그래서 길성리도 마찬가지로 공장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는 동네입니다. 해서 전반적으로 여기 지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요리, 백토리, 길성리 할 것 없이 다 공장이 그냥 이런 식으로 좌우에 들어가 있고 이면도로 따라서도 쭉쭉 들어가 있는 밀집 단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기본적으로 오늘의 경매 물건 공장도 이거 입지 자체적으로는 문제가 없는 물건이겠구나 이런 거를 유추를 할 수가 있죠. 특히나 우리 오늘의 경매 물건의 특징이 이런 2차선 도로변에 바로 붙어 있습니다. 해서 공장의 본부지 땅의 위치 자체가 2차선 도로에 맞붙어 있기 때문에 이런 공장들 같은 경우에는 이면 도로에 들어가 있는 일반적인 공장의 평당 시세 이런 거랑은 좀 차이가 있죠. 기본적으로 이렇게 2차선에 붙어 있는 이런 빈 땅의 가격 자체가 높기 때문에 2차선에 붙어 있는 공장 역시도 이면 도로 골목길 안쪽에 있는 공장이랑은 가격 차이가 무조건 벌어진 채로 실무에서는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 점을 우리 경매 물건의 가치를 평가를 할 때 반드시 좀 기억을 해줘야 돼요. 자, 말씀드리는 사이에 우리 경매 물건 지금 도착을 했습니다. 여기 왼편에 보이시는 요 공장이죠. 자, 우리 물건 이제 저쪽 앞에 보이고 있죠. 판넬 색깔이 조금 특이해요. 약간 청록빛으로 해가지고 아마 이거는 중간에 도색을 한번 하신 것 같아요. 건물 연식 자체가 2000년 12월 사용 승인이기 때문에 지금 거의 뭐 한 24년, 25년 정도 된 상당히 오래된 물건입니다. 여기 우리 공장 옆으로는 이런 식으로 근생 건물 하나 들어가 있어서 부동산이나 중국집 이런 상가들 들어가 있고 여기 위에가 이제 상당히 좀 중요한 도로죠. 향남 신도시에서 화성 평택 고속도로의 양감 톨게이트 한 번에 이동할 수 있는 도로이기 때문에 저게 뚫린 이후로 상당히 이 일대가 또 교통이 좋아졌습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보면은 우리 경매 물건 이렇게 2차선 도로에 완전히 길다랗게 붙어 있는 형태로 토지 모양이 되어 있습니다. 해서 일반적으로 공장들이 가지고 있는 진입도로에 대한 지분 이런 거는 없어요. 여기가 군유지로 이루어져 있는 도로에 완벽히 붙어 있기 때문에 필요 없는 도로 지분이 없는 알땅 물건이다. 요거는 상당히 좀 장점이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저 오른편에 있는 게 한 30평 정도 되는 건물이고 지금 용도상은 숙소라고 나와 있고 여기 왼쪽에 길다랗게 들어가 있는 게 이제 메인 공장 건물이죠. 면적은 1층이 230평 정도 되고 있고 2층 공간이 또 있습니다. 한 100평 정도 들어가 있어요. 지금 문이 열려 있는 걸로 봐서는 아직까지는 공장을 사용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아, 근데 이렇게 보더라도 진짜 도로에 맞닿아 있는 그런 거는 상당히 좋기는 한데 반대로 얘기하면은 도로에 길다랗게 맞닿아 있기 때문에 토지의 어떤 폭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 안쪽으로의 길이, 깊이 요거는 조금 깊진 않아요. 그래서 길다랗게 약간은 얇고 길다란 형태로 토지가 되어 있고 그 안에 건물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게 조금 이제 단점이기는 해요. 그 말인 즉슨 마당의 공간이 그 세로의 폭이 조금 여유가 있진 않다는 얘기입니다. 얇고 길다란 마당으로 되어 있다라는 거죠. 부지 자체가 그래도 660평 정도 되고 있기 때문에 작은 땅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경매물건 진출입하는 입구가 이제 이렇게 생겨 있는데, 입구 자체는 상당히 좀 여유가 있어 보이죠. 넓이가 넓기 때문에. 그리고 맨 왼쪽에는 저렇게 작은 천막이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면적은 뭐 그렇게 크진 않아요. 한 30평 정도 되는 그런 천막이고, 지금 안에서 계속해서 작업하는 소리가 들리기 때문에 현재 소유자가 사용 중이신 공장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굳이 뭐 내부까지는 들어가 보지는 않겠습니다. 겉에서만 이렇게 보더라도 물건의 상태라던가 웬만한 거는 지금 다 파악이 되는 것 같아요. 왜냐면 땅이 얇고 길기 때문에 거의 외부로 지금 전면에 노출되어 있는 면적이 상당히 깁니다. 그리고 내부는 경매 정보지에 있는 사진만 보더라도 충분히 확인할 수가 있죠. 그래서 봤을 때는 건물의 층고나 이런 것도 낮지는 않습니다. 판넬 기준으로 했을 때 7개 들어가 있기 때문에 하나에 1m죠. 그러니까 첨화선 기준으로 7m짜리 공장이다. 그러면 우리가 층고에서 오는 업종의 제약 이런 거는 없을 거기 때문에 층고나 이런 거는 괜찮습니다. 대신 말씀드린 대로 이게 사용 승인일 자체가 2000년이에요. 지금 2025년 3월이니까 뭐 거의 뭐 24년, 25년 된 거기 때문에 낙찰을 만약에 받는다고 하더라도 건물에 대한 보수나 이런 것들은 좀 감안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세월이 있는 건물이기 때문에. 그리고 특징적으로는 이렇게 이제 도로에서 우리 공장의 레벨 자체가 조금 높습니다. 여기 진출입하는 입구 쪽에는 레벨차가 많이 있지는 않은데, 여기 차 한 대 세워져 있는 추억의 갤로퍼 차량이죠. 저쪽 위치까지가 한 1.5m 이상은 조금 레벨 차이가 있어 보이고, 이쪽으로 오른편으로 쭉 갈수록 도로가 약간 그 경사가 내리막길이기 때문에 저쪽 끝으로 갈수록 공장 부지랑 도로랑 레벨 차이가 좀 발생을 해요. 단차는 한 2m 정도 되기 때문에 뭐 그렇게 높은 단차는 아니에요. 그래서 공장 마당이랑 이렇게 도로가랑 석축으로 해가지고 경계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중간에 행거 도어는 또 색깔이 좀 달라요. 저기는 도어를 교체를 한 건지 아니면은 페인트 칠을 안 한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처마 빗물바지 색상을 봤을 때는 저 행거 도어에 그 들어가 있는 저 색상이 원래 예전에 도색하기 전에 색상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사이즈로 봤을 때는 이 공장 자체가 뭐 그렇게 적은 소형 사이즈는 절대 아닙니다. 1층의 메인동 공장 건물의 바닥 면적만 230평 정도 되는 물건이기 때문에 살짝 평수가 있는 물건이다. 그래서 이런 물건이 어떻게 보면은 그 토지의 모양 때문에 마당의 폭이 조금 좁고 길다란 형태잖아요. 그래서 사용상의 제약이 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업종에 따라서는 좀 깊은 마당의 면적을 필요로 하는 업종들도 많이 있을 거고, 반대로 이렇게 얇고 긴 마당 형태를 띠고 있더라도 나는 뭐 작업하거나 물류 쓰거나 차량 입출고하고 하기에 지장이 없다 하시는 분들은 이런 형태도 괜찮아요. 그리고 최대 장점인 이 국도변에 맞닿아 있기 때문에 이런 면의 장점을 가장 극대화할 수 있는 업종 분들이라고 하면은 이런 물건도 상당히 좋죠. 그리고 우리 물건 감정가가 22억 8,600만 원인데 여기에는 기계기구 감정가가 1억 7천만 원어치가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경우에는 나중에 대출을 금액을 산정을 할 때도 기계기구 감정 금액 비율만큼 제외가 되기 때문에 대출을 준비하실 때도 그 점을 조금 입찰 전에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어쨌거나 기계기구 감정가 1억 7천을 빼게 되면 전체 감정가 22억 8,600 중에서 토지와 건물에 대한 감정평가는 대략적으로는 21억 원 정도 잡혀있는 물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물건 지금 뒤편으로 돌아와서 전체적으로 좀 살펴보고 있는데, 역시나 그렇죠. 여기 보시면은 이쪽은 이제 도색을 한번 한 거고, 여기 뒷면에 기존 판넬 색상이 그대로 이제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뒤편 같은 경우에는 제시외 건물로 해가지고 이것저것 조그만한 창고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상당히 좀 많이 붙여놨어요. 그래서 이런 제시외 건물들은 지금 다 우리 경매 물건에 매각 포함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크게 저기 신경 쓸 건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보니까 진짜 토지 모양 자체가 얇고 길쭉한 모양으로 되어 있는데, 건물 뒤편 경계까지 해가지고 제시외 건물 빽빽하게 채워 넣어가지고 되게 알뜰살뜰하게 구성을 좀 잘 해가지고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던 요 고가도로, 요게 이제 양감 IC에서 향남 신도시까지 다이렉트로 이제 이어주는 도로예요.
그래서 이 고가 도로가 상당히 이 일대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저거 타고 향남 신도시 지하로 딱 해가지고 서해안고속도로의 바란 톨게이트까지 여기에서는 한 5분이면은 들어가요. 차만 안 막히면은. 그러니까 상당히 차를 타고 이동이라던가 물류라던가 이런 통행에 도움을 주는 도로죠. 물론 이제 우리 경매 물건에서는 다이렉트로 저 고가도로로 점핑 해가지고 뭐 올라탈 수는 없는데, 여기 큰 도로 나가가지고 저쪽 왼편으로 이렇게 가잖아요. 그러면은 사창리가 나오는데, 그 사창리 맨 끄트머리 사창 교차로에서 로터리를 타고 이 고가 도로를 올라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양감 톨게이트 들어가기에도 편하고 향남 신도시 들어가기에도 편리하기 때문에 상당히 뭐 좋은 도로죠. 그런 근처에 우리 경매 물건도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입지적으로 봤을 때는 공장을 실제 사용을 하고 운영을 하기에는 나쁜 입지는 아니다. 근데 우리가 입지가 좋다라고 하더라도 물건의 개별적인 토지의 위치, 모양, 그 다음에 공장의 스펙, 마당의 활용성, 공장의 사용성, 이런 종합적인 것들을 평가를 해서 물건의 가치를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번 경매 물건 지금 신건이 22억 8천이었고 한번 유찰돼서 2회차 16억으로 떨어졌어요. 그럼 평당 242만원 꼴입니다. 신건에서는 평당 345만원이었는데 신건 평당 445만원이면은 기계기구 감정가 1억 7천 뭐 들어가 있는 거 감안하더라도 건물의 연식이나 토지의 모양 이런 거 감안했을 때는 신건은 조금 비싸죠. 근데 이제 2회차 지금 평당 240만원 정도면은 이제는 좀 고민을 해봐야 될 타이밍이기는 합니다. 물론 공장 건물 자체가 20년이 훌쩍 넘은 노후 공장이긴 하지만 우리 물건의 최대의 장점이 뭐예요? 2차선 국도에 바로 붙어가지고 진출입을 할 수 있다. 도로에 바로 붙어있는 땅, 요 자체가 상당히 메리트입니다. 해서 이번 물건에서도 가치 판단 잘 해보셔서 투자 여부 결정하시고 입찰 여부, 입찰 그럼 금액을 얼마 정도 해야 될지 고민 잘 하셔가지고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